갑시다. 영어 독해 연습 10강의 11번 갈게요. 별표를 첫째 가자. 자, 인간들은 극단적으로 연장된 시간을 가지고 있대. 여기 봐봐. 어원이 붙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어급은 수식이야. 연장된 시간, 기간. 뇌 발달에. 그럼 얘를 좀 의역할 줄 알아야 되거든. 굉장히 오랜 기간 뇌 발달해 왔다. 이 소리야. 연장된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자, 되겠지? 요거. 2번 문장. 이거 특히 사실인데, 대리아라는 회로의 사실이야. 행동 통제를 조정하는 회로의 사실이야. 그게 예를 들어 뭐 있냐면은 전두엽과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이 회로들이 they're not fully mature. 완전히 성장하진 않거든. 한 사람의 20대 초까지 완전히 성장하진 않아. 자, 되겠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행동 통제 조정을 하는 회로. 되겠지? 요와 같은 것들이 뇌 발달 되게 오래 한다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시기 때까지 끊고, 자, 시냅시스라는 것은 신경 연결이라는 건데, 이 시냅시스가 여전히 변형 중이야. 대규모로 변형 중이야. 자, 되겠지? 계속 발달하고. 자, 이것이 제공하는데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이런 회로들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냐면은, 자, to be shaped by experience. 이것도 봐봐. 경험에 의해 형성될 아주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대. 이 말도 의역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험에 의해 형성이 된다. 경험이 특히 차이성의 대표라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험에 의해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뭐 중에 하나냐면은 핵심 요소들 중에 하나야. 우리 능력에. 어떤 능력이냐면은 성공적으로 popular 차지하는 뭘 차지하냐 바로 인지 틈새라 불리는 것 요거를 차지하는 능력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야. 그럼 인지 틈새가 뭐냐? 어차피 뒤에 설명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환경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지 틈새라. 그러니까 결국 쌤 봐봐. 지금 첫 문장에서 오랜 기간 뇌 발달을 했다 그러지. 너네 이거 적었지.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 추가로 하냐면은 뇌가 오랜 시간 발달했다라는 건 결국 핵심 속성 차이성이라고. 발달을 한다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알맞게 또는 생존에 유리하게 계속 변한다라는 거야. 좋게 변한다가 발달이라. 되겠죠, 얘들아? 그거에 맞게끔 내용 전개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이거 봐봐. rather than A, B는 A가 아니라 B 다인데 주절이 여기야, 여기. 서로 반대고. 됐지? 핵심 속성 다시 뭐라고? 차이성이라고. 되겠나? 가볼게. 자,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특정 환경에. 됐지? 이거 줄까? 자, 다시. 자, 특정 환경에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요거까지 이 꼴이야. 봐봐. 그게 뭐냐면은, 자, 요거. 리미티드 네모 박스 치고. 제한된 세트의 하드웨어, 타고나고 본능적인 행동을 가진 채로 그렇게 특정한 환경에만 적응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은 동일성. 여러 다양하게 아니고 딱 특정하게만. 그러니까 제한적이냐라 말을 쓰지 동일성이야.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차이성 나올 거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화시켰는데 인지적인 동그라미 유연성 요거가 차이성. 목적어고 그 다음에 반응성 차이성이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게끔 진화했다고. 그리고 콤마 ing 이꼴이니까 허용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를 적응시키도록 어디에?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에다. 되겠지?
이게 우리 인간의 뇌의 아주 큰 특성이라고. 그래서 반복된 패턴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습관적인 어떤 행동 양식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자, 이 표현도 봐볼래, 얘들아? 서서히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봐봐. 처음부터 고정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아. 천천히 서서히 우리의 모습을 갖춰간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소리겠지. 내 말 이해했나? 되겠지? 자,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봐. 요게 다가 아니야. 여기 갑자기 벗이 나오지. 너 이거 문장삽이 꼭 적어줘라.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계속 뭐 이렇게 변한다 소리 아니겠나?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는 필자가 지금 하는 말 우리는 동그라미 뭐 해야 되냐면은 멈춰야 돼. 끊임없이 이거 쫙 밑줄 쳐버려. 이거 그냥 수고로 기억해. Becoming and just get on with things. 끊임없이 이게 다 밑줄 쳐서 변하다 생각하면 돼. 변화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돼. 죽을 때까지 너무 계속 갑작스럽게 많이 변하는 건 안 된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들. 커리어를 쌓고 혹은 이렇게 짝을 만나는 거. 요런 거 같은 중요한 일들.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계속 변화하는 걸 좀 멈춰야 돼.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대절인데 우리가 첫 번째 동사 공고히 하다. 단단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만들어 왔던 그 적응 있지. 얘들아 적응. 이걸 뭐 한다고? 공고히 한다고. 이제 좀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나이 되면 다져야 돼. 그리고 제한도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추가적인 변화. 내 말 이해돼? 됐지? 아니, 쌤도 10대 때, 20대 때 여러 군데 그 뭐야 학원도 가고 이랬다. 근데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1년마다 바꾸는 건 그러면은 안 좋지. 어느 순간에는 공고히 해야 된다. 자, 되겠나? 일로 와봐봐. 오른쪽 정리한 거. 지금 초반의 특징이 뇌 오랜 시간 발달 차이성인데 벗을 치고 특정 시점 어느 순간에는 뭐 해야 된다. 좀 공고히 다지기를 해야 돼. 즉, 변화를 멈추긴 해야 된다고. 미친 듯이 변화만 하는 건 안 좋아. 되겠지? 어느 나이가 되면 안정화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어진 다음 페이지 마무리해보자.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우리가 캔난 헤비 가질 순 없어. 자, 런어웨이는 자꾸 도망가는 인데 이쁘게 말하면 제어되지 않는 양성, 피드백, 루프. 이거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알겠지? 제어가 안 되는 양성 피드백이래. 그러니까 계속 반응하는 거야. 이거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 즉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유지해야 돼, 유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유지. 그러니까 속성이 바뀐 거야, 지금 동일성으로. 어느 순간에는 유지해야 돼. 이러한 신경 구성을 어느 순간에 유지해야 돼. 뭐 하기 위해?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되겠지? 그래서 시기는 대규모 가소성 동그라미 이거 상주 알고 있지? 가소성 자꾸 변하려는 성질 이게 상당히 더 오래 지속이 돼 행동 인지 회로에서 뭐에서보다 감각 회로에서보다는 상당히 더 오래 지속되는 게 가소성적인 능력인데 하지만 데이 그 시기는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나야지 우리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는 끝나기도 해야 돼 내 말 이해돼?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아주 잘 요약을 해주지 둘 다 지금 받아주는 거야. 변화의 성질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멈추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소성 과정 그 자체가 점진적으로는 뭐 한다고? 좁힌다.
자, 뭐라고? 점진적으로. 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뭘 좁혀? 그 자유도의 정도를 좁힌다. 자, 자유도가 뭐지? 핵심이 차이성이라. 자, 만약에 반대만 생각해봐. 차이성을 막 넓혀. 내로에 반 넓혀. 그럼 계속 차이성 추구하는 거지. 근데 점진적으로는 뭐 한다? 좁혀야지. 나이 들면서. 자, 되겠나? 발달하는 뇌의 그 차이성을 좁혀준다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초기에, 이 표현도 봐봐. 초기에 요거.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데, 편향을 강화시킨다고. 자, 뭐에 의해? 긍정적 강화와 계속된 연결의 제거에 의해서. 근데 어떤 연결이냐면은 덜 선호되는 상태를 내게 하는 그런 연결성의 제거, 이런 걸 통해서 한쪽에 치우쳐진 초기의 편향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10대 때 이것저것 좋아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수학도 좋아할 수 있고, 과학도 좋아할 수 있고, 근데 영어도 좋아, 국어도 좋아, 다 좋아. 좋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20대 되면 이제 뭐 한다? 특정 과를 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영어 교육과에 갔어. 그럼 수학에 대한 건 이제 점점 제거를 시켜야지. 그러면 한쪽 편향이 여기가 바이어스라고. 얘를 이제 어느 순간에 뭐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지. 내 말 이해돼? 그 소리야, 그 소리. 되게 어렵게 말한 거야, 이거를. 됐지? 그래서 13번 문장 하지만 이 뇌의 어떤 화학 작용이 또한 바뀌어. 성숙하면서. 그래서 메커니즘, 가소성과 유연성의 메커니즘이 밑줄 쳐봐. get replace, 대체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아. 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작용이 계속적으로 변화, 차이성을 위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 기존에 어릴 때 있었던 가소성, 유연성 같은 차이성 메커니즘이 대체되어지겠지. 아니, 당연히 뭘로 대체되어지겠어? 동일성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지겠지. 안정성, 그리고 유지의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지는. 되겠나? 대체하거든? 그래서 이 제목도 형광펜 쫙 쳐버려, 이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제목은 좀 포괄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시기적인 그 전체 맥락을 강조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차이성이었다가 커서는 이제 동일성, 좀 안정감을 바라는 그 뇌의 특성이라. 자, 되겠나? 그래서 from flexible to stable이 정답이었고요. MVP는 순서 삽입, 빈칸, 일치, 불일치 잘 기억. 자, 됐나? 좋아. 넘겨라. 그 다음 11강 1번.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그 이게 보통은 안정적으로 이제 나이 들면서 뇌가 바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크리에이터하고 그러는 거라. 굉장히 창의적인 일 같은 거를. 그렇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 11강 1번 가자잉. 자, ED로 시작이야. 콤마 찍고 주어 입증. 분사구문 주어 수식하듯이. 각계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 영감을 받은 누구 연구냐면은 심리학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영감받은 심리학 연구가 분류를 했어. 대규모 목록을. 무슨 목록이냐면은 이상행동의 목록을 분류했어. 근데 거기서 쭉 해석하면 돼. 이니치. 그 이상행동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위반하지. 예측성, 규칙성을 위반해. 무엇에? 표준 경제 모델. 자, 좀 당연한 소리다. 자, 쌤 봐봐. 네, 먼저 이상행동 얘기를 했어. 경제 모델, 규칙성, 위반. 요거까지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 자,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이거 정도를 진짜 시간 제곱하는 문제로 했을 때 좀 까다롭긴 하겠더라고. 까딱 잘못하면. 한번 보자. 그러니까 경험치를 좀 쌓자고. 자, 이디스 형용사니까 볼 것도 없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도 있네. 자, 예를 들어 흔하다.
자, 의미상의 주어니까 누군가가 기꺼이 운전에 가는 거 흔해. 아, 뭐 하려고? 10달러 아끼려고. 됐지? 10달러면은 우리 돈 한 12,000원, 13,000원 할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 물건에 10달러 아끼려고 갔냐면은 20달러짜리, 그러니까 한 25,000원 되는 시계 라디오에 대해서 10달러를 딱 아끼기 위해서는 갈만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딴 데서는 뭐 25,000원짜리인데 여기서 사면은 한 13,000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럼 충분히 대가가 크니까 갈만하지?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꺼린다라는 거는 운전해서 가는 거 꺼려할 거라. 10달러 똑같이 아껴요. 근데 얼마짜리 물건에 대? 1,000달러짜리 물건, 그 TV 세트에 대해서 고작 10달러 아끼러 이제 자동차 타고 운전해 가는 거 꺼려할 거라는 거지. 1,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공세개 붙이 100만 원 아니겠냐고. 한 120만 원 될 거라. 그 100, 한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100만 원짜리 하자. 근데 돈 아낄 수 있으면 13,000원 아낄 수 있어. 갈 거야, 말 거야? 안 간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을 안 가지? 근데 하지만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점 혜택이 각 케이스에서 10달러인 거야. 뭔 소리냐면 운전을 해서 노력을 들여서 갔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 혜택이 10달러란 돈이라고. 내 말 이해돼? 근데 각 케이스야. 두 경우 다. 두 경우 다. 가자. 그래서 만약에 암묵적인 비용, 운전에, 야, 운전 뭐 공짜로 하니 뭐 들어? 그러니까 들 거 아니야. 맞지? 톨비 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의 비용 10달러 아래라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운전에 간단 말이지. 어떤 경우? 첫 번째 케이스나 그런 게 아니라 두 경우 다 운전에 갈 거라는 거야. 두 경우 다. 아, 그렇잖아, 솔직히. 자, 아니, 운전해서 갔어. 만약에 기름값이 10달러 이상, 그럼 아무도 안 가. 당연히 안 가는 건데, 10달러 안 된다니까? 훨씬 낮게 나와. 한 10,000원 이득 얻는다고 치자. 그럼 두 경우 다 가야지. 얼마짜리 물건인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가게만 하면은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 되겠지, 얘들아.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자신들의 꺼려함. 운전에 가는 거에 대한. TV를 위해. 아, TV를 위해? 그 100만 원짜리 TV를 위해 운전에 가는 거에 대한 꺼려함을 이렇게 대절이라 말함으로써 설명을 해준다고. 무엇이라 말하냐? 바로 10달러 절약이 그렇게나 요 밑줄 쳐봐. 적은 퍼센티지라는 거야. 가격에 비해. 되게 낮은 퍼센티지라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봐. 20달러짜리 물건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가격 10달러면 무려 50%나 비용이 절약 그렇게 되잖아. 근데 1,000달러짜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야. 되겠지, 얘들아? 자, 근데 빈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쌤 봐봐, 쌤 봐봐. 그러니까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빈칸 문장이 전체 뚫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보통 주어를 준다고 얘들아. 초반에 오든 후반에 오든. 그 우리가 찾아야 될 빈칸은 일반적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 합리적 사람에 대한 케이스라 합리적 사람. 아까 위로 올라와 봐봐. 합리적인 사람 여기 주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합리적 사람이라면 한쪽만 10달러짜리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경우 다 간다니까? 두 경우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생각을 하겠지. 이득과 비용을 어디서? 막 퍼센트 따져? 안 따지지.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말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져야겠지. 두 경우 다 간다라는 것은 쌤 봐봐. 이거 좀 알려줄게. 두 경우 다 간다라는 건 동일성이야. 동일성.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상대로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동일성이 그래. 안 따지고 그냥 가는 거라고. 상대적인 거는 비교를 해서 다르게끔 나타내는 게 상대적이고. 그건 차 있어. 그래서 정답 약속 보여주죠. 이거지. 자, 뭐가 아니라 퍼센트 아니야. 자, 되겠나? 됐지? 좋아. 자, 봐봐. 이 경우가 뭐냐면 절대 금액이 같아도 10달러. 사람들은 상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20달러 중 10달러는 사람들의 인식이 절반이나 되는 큰 가격이고 되게 그 많이 아낀 느낌이라. 근데 1,000달러 중에 10달러는 퍼센트로 따지면 고작 1%밖에 안 되게 돼.
그러니까 별로 아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안 가. 되겠나? 자, 근데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10달러가 10달러지. 뭐야, 이 소리야. 여기 가도 10달러, 저기 가도 10달러니까 둘 다 가서 이득 얻어야지.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전체 몇 포인가는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의 결론, 비율이 아닌 실제 금액,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지. 되겠나? 됐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조금 까다로운 질문이긴 했어. 자, 그래서 빈칸, 순서, 일치, 불일치, 잘 표시. 그러니까 아까 각 케이스 같은 경우 두 경우 다를 가리켜. 자, 되겠나? 좋아요. 넘어가자. 2번. 자, 문장 삽입. 아, 근데 내가 아까 수특 영어 시간에 알려줬지만 별표 치고 다다음 주가 6평이 내가 아까 저기 카톡 작년 고3 몇 학생들 이맘때 카톡 한 걸 좀 봤어. 근데 좀 내가 6평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걸 보니까 순서 얘기를 많이 했어. 작년 6평 순서 36번 정답이 1번이었거든. 나한테 점수는 얘기 안 하고 다 이것만 얘기했다. 선생님 순서 1번은 5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정작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답이 없어. 대부분 이렇더라.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힘내고. 알겠지? 응. 지금 수특을 여러 번 돌아보고 연계소문도 하고 했는데 또 최근에 보이는 것이 요 2번 문장 아니면 3번 문장의 벗이야. 그럼 거의 핵심이다. 빈칸 풀 거잖아. 맞지? 아, 이 문장 삽입인데 만약에 빈칸이나 주제로 본다면 이게 주제라고. 되겠지, 얘들아? 잘 참고해서 풀어주시오. 자, 가보자. 그들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는 원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자기 말 들어주길 원한다. 다 그래. 되겠지? 자, 이것도 봐봐라. 뒤에 거에 관계없이라는 건 동일성. 똑같다는 거. 관계없이라는 말은 동일성. 다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어 해. 하지만 이제 반대. 그래서 속성 differently 나오잖아. 하지만 우리 각각은 우리의 생각 표현하고 정보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받을 수 있어. 되게 각자 좀 다르. 그래서 밑줄 저 고객이잖아. 이거 되게 구체적인 인물이지. 예시야, 예시. 2번이 주제라.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내 고객 중 한 명이 막 힘들어 한대. 했대. 뭐 힘들어 했냐면은 몇몇 자신들의 베이비 부머 세대 직원들이 막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에 있어서 힘들어 했대. 누구랑 관계 맺으려고 했냐면은 밀레니엄 뭐 쉽게 말해서 MZ겠지 이게. 이쪽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제 9세대. 그래서 참고로 쌤은 MZ일까 베이비 부머 세대일까? 베이비 부머라니 미쳤어? 정신 나갔니? 쌤 MZ다. 아니 나이 구간에 그래. 야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쪽이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여섯, 일곱, 우리 어머니 자매 여섯.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 그게 되게 많지. 나 여동생 한 명밖에 없어. 베이비 부머 아니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가 소통을 하는 방식이 문제야 지금. 약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어봐봐. 스트러글링 보자마자 이거 문제야 문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문제를 겪었는지도 나올 거고 나아가서는 해결책도 나올 수 있어. 봐봐. 몇몇 이 직원들 읽었어 기사를 어떤 기사 읽었냐면은 추천된 그러니까 이제 특정 방법을 추천하는 각 세대랑 의사소통하기 위한 특정 방법을 추천하는 기사를 읽었어.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 직원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go on 튜브 정사 이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앞서 봤던 이 정보 사용하기 시작했지. 자, 인포의 밑줄 단어 기억 정보 주다뿐만 아니라 영향 주다의 뜻도 있어.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정보를 이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누구와? 모든 그들의 직장 동료, 다양한 세대. 되겠지? 자, 되겠나?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온 정보가 되겠지, 얘들아? 됐지? 자, 그런데 6번 문장에서 그들이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사무실로 걸어갔어.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직장 동료,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 구간의 동료들에게는 직접 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거 대면 의사소통 방식의 첫 번째가 대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누구랑이냐면은 뭐 X세대를 할게. 그런 동료들과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의사소통 방식을 썼고 세 번째는 이 MZ세대한테는 문자 메시지 쓴 거지. 그게 이제 대면 필요 없이 문자 메시지 바로. 자, 이때 네모박스와 표면적으로라는 말 표현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연결사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 대부분이 양보다 이건.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약간 이런 게 많아. 근데 곧 이어서 이렇게 벗 같은 게 바로 뜰 거라고. 하지만, 자, 꽤 7번 문장.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 하지만, 뭐 하기 시작했냐면, 몇 가지 마이너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그들이 이메일을 받고 있는지. 되겠지? 같은 회사 공간 아닌데 자기는 이메일을 받는 거야. 근데 정작 뭐 할 때? 다른 누군가의 이거 나오잖아. 1번 전략이잖아. 베이비 부모 세대와 소통했던 방식인 대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왜 대면 대화 안 하고 이메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되겠나? 자, 이게 뭐냐면 쌤 봐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특정 세대에 동일한 방식 적용이 실수야. 이게 뭐냐면 MZ 세대는 무조건 문자. 이게 잘못된 거라고. MZ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서 나는 대면하기 싫고 문자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이에 맞춰서 모두 동일한 방식 적용한 게 문제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는 해결책이자 주제가 뭐요? 그게 차이성이라고. 간단히 분류해서 이번 문장에서 다르게 서로 간에 다 같은 세대 아니라도 다른 방식의 그런 의사소통을 요구한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 됐지? 그래서 8번 문장 봐봐. 제한시킴으로써 in person 대면식의 대화를 어디에게만 오로지 특정 직장 동료에게만 제한시켜버림으로써 이 직원들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느끼게 만든 거지. 소외감 느끼게 하고 경시되게 만든 거야. 그럼 봐봐. 특정 직장 동료에게만 대면의 대화를 제한시켜버려. 되겠지?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대면. 모두.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지. 골고루 한 게 아니라서. 되겠나? 됐지? 좋아요. 자, MVP, 어휘 빈칸 순서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해석지에도 2번 문장 요거 내용 조심.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라는 글이야. 넘겨. 가자, 3번. 자, 갑시다. 우리 종이 음악을 만들어 왔어. 음악, 동그라미, most likely, 거의 확실히. 이게 for long이라고 보면 돼. for long. as, 뒤에서 뭐, 말.
그러니까 오랫동안 확실하게 음악을 만들어 왔다. 뒤에서 뭐만큼? 우리가 인간이었던 만큼이나 아주 오랫동안 음악을 만들어 왔다라는. 되겠죠, 얘들아? 그 다음 문장 저 음악의 뭐처럼 보이냐면은 요거 영원한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요.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을 만들어 왔대. 가장 옛날 거라고 알려진 그 악기는 date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다음 요거 어몽이라는 전치사고 봐봐. 쌤 저번에 말했지? 전치사로 시작했는데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안 보이면은 뭐 생각? 도치 생각하라고 이렇게 보여요 얘들아? 보여요? 갑시다. 이것들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아주 섬세한 뼈 플루트라. 자, 저거 이렇게 위치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근데 그 뼈 플룻이 발견이 된 거야. 어디서? 지금의 남부 독일 이쪽이라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 음악은 정말 옛날부터 있었다. 자, 이러한 발견들이 testify to 입증을 하는데 향상된 기술을 입증하는 거야. 네, 어떤 향상된 기술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적용을 했던 음악 만들기 위해. 그래서 막 손가락 그 구멍들이 아주 세심하게 경사져 다듬어져 있어. 그게 뭐 할 수 있도록이냐면은 바로 허용하도록. 음악가들의 손가락 뭐 하게끔 타이트스. 그러니까 이제 연주 잘하게 빈틈없는 밀착을 하도록. 그리고 그 거리는 그 구멍 간의 거리는 자, 잘 봐. 지금 현재는 뭐처럼 보여? to 부정사인데 have pp니까 과거에 뭐 했던 것처럼 보여?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졌던 것처럼 보여. 아마도 이건 맞추기 위해서 특정 게 그럼 이것도 봐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음악에 완전 진심이었다고.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정확하게 측정까지 해서 정성에 정성을 들여 악기를 만들었다 이 소리야 지금. 되겠지?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음악이 우리 그 생존에 영향 주는 게 딱히 없었을 거거든. 그런데도 음악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correspond는 여기서 일치하다. 마지막 비가기와 일치. 잠깐만, 비가기가 어떤 시기니? 뭐 살기 좋은 시기야? 아니면은 엄청 안 좋은 시기야? 엄청나게 힘든 시기야? 마이너스한 시기라고? 되게 이건 그냥 가만 막 음식 풍족해서 살기 힘든 시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일치했던 시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짝대기 이꼴 즉이 삶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 기억해. 조동사 플러스 해피피 낮까지 붙어서 과거 강한 부정의 추측. 쉬웠을 리가 없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쉬웠을 리가 없어.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라. 그런데 시간, 에너지, 스킬들, 수공의 장인들이 이게 사용이 되어졌던 거야. 뭘 하기 위해서? 이거 봐봐. abstract sound. 추상적인 소리 만들기 위해서. 어떤 추상적 소리니? least usage. 뭐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추상적 소리 만들기.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추상적 소리 결국 음악인데 왜 추상적이라 표현했냐면 일단 보여 안 보여 음악. 눈에 안 보이거든. 그리고 삶에 실질적 도움 주냐 이게? 뭐 먹을 걸 주나? 아니잖아. 맞지? 아니 칼이 만들었으면 이 사냥에 딱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삶에 이득을 주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그 실질적인 반대라 생각하면 돼. 이게 추상적인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결국 음악이라고 하는 건 조동사 플러스 FP 또 보이지? 뭐였으면 틀림없더라.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고 중요했으면 틀림없더라라는 거. 되겠나? 됐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진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지? 좋아. 밑에 요약 한번 봐봐. 자, 팩트는 어떤 인간들 4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들이 세심하게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야. 근데 뭘 사용해서? 정교한 방법 사용해서. 힘든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하는 거야. 아주 중요성. 음악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됐나? 됐지? 좋아. MVP. 어휘 순서 3인 1치부를 지켜. 자, 됐나? 넘겨. 그 다음. 11강 4번. 자자자. 희식 한번. 주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연결성이 있고 이게 잘 보면서 해. 좀 덥나? 교실이? 괜찮나? 나만 덥지? 열받아서 그런가? 야, 이번 주에 다 체육대회 기간이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뭐 자기 반티들 막 자랑하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하나 물어볼게. 쌤이 좋아하는 팀이 저 리버풀 알겠나? 빨간색 저. 근데 이 많은 학교의 뭐 여러 반 중에 한 반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이 있을 법한데 아무도 안 만들었더라고. 나 때문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 리버풀 옷이 이쁘긴 한데 아니 뭐 맨유 옷도 있고 첼시도 있고 맨시티도 있고 뭐 다양해. 내 건 없어. 인기가 없다고? 다시 말해. 아, 나 매우 어디 갔냐는데. 몰랐어. 가자. 집에 가서 사봐. 2번 문장의 Gladwell 누군지 몰라도 번이자. 문제. 1번 문장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이너스 나오면 생각 다시. 마이너스 아니고 권위자 나온다.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겉보기에 불행한 출발도 뭐라고 드러나냐면은 장기적인 성공으로 장기적인 성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불안하고 안 좋았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글라드웰리 사람이 언급을 하는데 유대인의 경험.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뉴욕으로 이주를 했어. 20세기 초에. 두 번째 이주해서 나아가 prosper 성공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의류 산업에서 성공을 했대.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돼.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언급했어. 1세대. 의류 산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일단 했어. 여기까지. 적었나? 됐어? 그 다음 다시 왼쪽. 많은 그 1세대 유대인들이 길렀다고. 자녀들. 후 어떤 자녀들이냐면은 이 로스쿨을 졸업한 자녀들이야. 졸업을 했는데 비 리젝트를 거부당했대. 로스쿨 졸업했는데도. 아니, 누구에게 거부당했냐? 리딩의 형용사 인류 뉴욕 로펌 회사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대.
근데 위치 그 뉴욕의 인류 로펌들이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고용을 했거든. 주로 변호사를 고용했단 말이야. 누구로부터의 부유한 개신교 집안. 그러니까 자, 봐봐. 적어도 이렇게 보면 어느 아니다. 유대인 아니고 그 부잣집 자녀들 고용했다 이거야 지금. 자, 내 말 이해했어? 됐지? 됐지? 좋아. 자, 그럼 누가 나오냐? 유대인 2세대가 나온 거야 지금. 1세대 자녀들. 그래서 로우 스쿨을 졸업을 했어. 근데 인류라고 할게. 잘 나가는 인류 로펌에서 거부를 당한 거야. 로펌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어. 그럼 여기 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문장에서 말했던 불운한 출발이라고. 되겠지? 그걸 담고 있어, 지금. 자, 됐나? 됐어? 됐어? 좋아. 그 다음. 이 유대인 졸업생들은 be often left with 뭐만 남게 된 거냐면은 자, 이거 해석 조심. few A 된 B.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부정어에다가 대리면 대는 약간 accept의 뜻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해석해볼게. 봐봐. 자기 자신들만의 작은 로펌 차리는 거 외에는 더 나은 옵션이 없었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됐다? 자기 자신 스스로 해서 차려야 됐다고. 왜냐면 로펌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서 차린 그 회사는 자주 뭐를 전문으로 하냐면은 대리아라는 사건만 전문으로 해. 잘 봐. 대절 안에 이렇게 삽입절 들어갔다. 그 아까 리딩 잘 나가는 엘리트 로펌 회사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 아래에 있는 즉 자기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소송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뤘다. 예를 들어 뭐와 같은 소송과 같은 건데 적대적인 밑줄 쳐봐. 기업 인수. 그 당시 입장이야. 그 당시에 적대적인 기업 인수 관련된 그 막 싸움 그런 변호 사건들은 이 뉴욕의 인류 회사는 안 다뤘어. 그러니까 안 다루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겠니? 이 신생회사에게 가야겠지. 내 말 이해됐나? 좋아. 자, 그래서 변호사들인데 의류 노동자들에 의해 길러진 이게 누구야? 의류 노동자가 유대인 1세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뭘 지칭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이 유대인 1세대에 길러진 그 2세대 유대인 변호사들. 따라서 유일한 원스 사람들이었다고. 어떤 이 전문 지식을 발달시킨. 됐지? 자, 어떤 전문 지식이냐면 폭발적인 그 적대적인 인수소송의 성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발달시킨 유일한 사람들이라. 근데 이 인수소송이 뭐냐면은 언제 발생했니? 70년, 80년 사이. 되겠나? 됐지? 그러니까 봐봐. 자, 인수소송은 미안. 인류 로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누군가로 다루긴 해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냐면은 유대인 2세대들에게 넘어간 거야.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겠니?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고 했겠지. 근데 마침
이 인수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라도 인류 로펌들은 이런 걸 그때도 다루지 않으려고 했겠지. 인식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은 다 누구한테 가니? 유대인 2세들은 다 가는 거야. 알겠나?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엄청난 성장을 하겠지. 돈도 많이 벌고. 결국 이게 뭐로 끝난? 처음에는 불운한 출발로 보인 게 성공으로 이제 결론 짓게 되는 거야. 되겠나? 됐지? 그 7번 문장이. 그 새로운 시장을 딱 지배함으로써 그 데이 밑줄 쳐봐. 누구야? 데이 누구야? 유대인 2세대. 제목 맞지? 더 나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벌었다고. 어떤 변호사들보다. 그들을 초기에 기피했던 그 회사들. 그럼 잠깐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 뉴욕 인류 로펌 회사. 근데 뒤에 되면 작게 시작한 회사. 유대인 회사겠지. 맞아. 지식주로. 완전 대비해. 지식주로. They, them, their 누구 가리키는 건지 다 알고 주제, 일치, 그렇지, 빈칸, 순서설, 요약 뭐 할 게 많다 이거. 뭐 어렵진 않았는데. 됐지? 플러스. 넘겨서 11번, 5, 6번. 자, 가자. 자, 아주 고전적 사례가 있어. 인지심리학으로부터. 효과인데 단어 처리 과정 깊이 효과야. 깊이. 근데 뒤에 이미지잖아. 상상의 발음 예시야. 보자마자 예시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일반 문장 중요하겠지, 안 그래도. 안 그래? 근데 내가 한국에 안 쳐왔는데 지금 쳐버리자. 이거 빈칸이야, 빈칸. 깊이 있는 처리 과정. 깊이. 자, 한번 가보자. 내가 60개 단어 리스트 제시해. 세 그룹의 학생들에게 실험한 거지. 내가 요청했거든? 첫 번째 그룹한테는 결정하라. 단어의 글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럼 이거는 뭘 결정하라 한 거냐면 적어봐. 형태 결정하라고 한 거야.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대문자냐 소문자. 자, first한테 이랬고 second 그룹한테는 다 병렬이야. 뭐를 결정해 보라고 했냐. 그러니까 to decide 생략인 거 알겠지 얘들아? 그 단어가 rhyme with chair. 이 chair라는 단어와 운율이 맞는지. 즉 소리 판단해 보라고 했어. 소리. 세 번째 그룹 한 때는 그 단어들이 동물 이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동물 이름, 단어, 의미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했어. 근데 이 글 전체 결론을 따르면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 가보자. 일단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기억력 테스트를 줬지. 자, 물어보는 거야. 어느 그룹이 단어를 가장 잘 외우고 기억할까? 그 기억력의 턴아웃이 뭐라 드러나냐면은 훨씬 더 좋구나. 어디서? 역시 예상대로 세 번째 그룹에서. 근데 그 세 번째 그룹 애들이 왜 기억력 테스트에서 잘 봤냐면은 걔네가 단어를 또 나왔잖아. 깊이 있게 처리 있기 때문이야. 어떤 의미 수준에서.
아주 깊이 있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배는 비교 대상이자 반대쪽인데 나머지 드 그룹에서 보다고. 근데 그 나머지 드 그룹에서는 처리를 했어. 깊이와 반대. 봐봐봐봐봐봐. 인뎁스와 반대인 거야. 깊이 있는 거와 반대. superficial. 피상적인. 단어의 감각 처리로 처리를 한 거지. 감각 측면으로. 자, 되겠나? 뭐 글자 수준으로든 어떤 운율적 수준으로든. 자,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됐지만 형광 펜치자 얘들아. 결국 뭐라? 단어를 깊이 있게 처리했더니 기억을 훨씬 더 오래 했더라라는 거야. 되겠나? 겉핥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자, 그다음 7번 문장. 우리는 do find 강조의 do 정말 찾아내는데 약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단어들의 흔적을 어디서 모든 그룹에서 자, 뭔 말이냐면 어떤 형태로 외우든 단어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됐지? 오늘 단어 시험 쳤잖아. 아, 아니, 안 쳤구나. 내일 칠 거잖아. 치고 나서 뭐 한다? 좀 남아있을 거라. 근데 월요일 되면 어떻게 돼? 보통은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깊이 있게 외우는 애들 오래 간다 이거야. 내 말 이해했나?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남기는데 잠재의식적인 흔적을 남겨. 어디에? 철자와 그 소리 시스템에 남기긴 해. 되겠지, 얘들아? 됐어? 이거 일종의 양보 문장이라 보면 돼. 누구나 다 약한 흔적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진짜 배기를 오래 가려면 다음 페이지. 바로 허워에 뜨지? 강조조 여기로 몰려 있어. 다 그렇게 흔적은 있지만 오로지 인덱스 깊이 있는 의미적인 처리 과정만이 보장을 한다 이거야. 분명하고 디테일한 단어의 기억을 보장하는 거야. 되겠지, 얘들아? 다시 강조하는 게 인덱스지. 되겠지? 그래서 그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는 단어 기억 그쪽이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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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수준에서도 발생하는 거야. 그 똑같은 수준. 즉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인데 make the effort 노력을 하는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들 스스로 뭐 없이 선생님 지도 없이 이런 학생들이 뭘 보여주냐면 훨씬 더 나은 리테이션 기억을 보여준다. 무엇에? 정보의. 되겠지? 그럼 얘들아 다 볼 것도 없어. 요거 지금 혼자서 스스로 막 악착같이 노력했던 애들은 깊이가 어땠겠니? 엄청 낮겠지. 대충대충 한 게 아니고 뭐 다 찾아보고 계속 연구하고 혼자서 되겠나? 이것이 바로 일반적 규칙인데 근데 그 일반적 규칙을 미국인 심리학자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거야. 뭐라 언급하냐면 학습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따라서 요구하는 것. 학생들한테 더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라. 그 인지적 노력을 들여라라고 하는 게 결국 어려운이랑 똑같은 말이야. 되겠지? 자, 그런 노력을 많이 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lead to 뭐로 이어지냐면 향상된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 플러스. 됐지? 했던 말 똑같은 거지. 수학 문제 되게 어려워. 포기하는 걸 제외하면 되게 깊이 있게 파고들 거라고 해. 그럴 때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다. 자, MVP 주제 빈칸 순서 삽입 요약 지칭 연결사 역시 다 잘 대비. 됐나? 넘겨라. 그 다음 7번 가자. 야 지금 뭐 성모나 호수선이나 시험범위 나온 거 없어? 독해 연습 좀 아예 없어? 예? 원이야? 투 아니고? 아니 왜 내가 작년에 보니까
미니 원은 안 하고 투를 했더라. 투만. 원은 확실히 해? 좋아. 고맙다. 그 진작 좀 빨리빨리 좀 알려주면 제가 좀 그런 검색에 이런 수고로움을 덜 줬는데. 나머지도 좀, 이게 혹시 학교에서 쌤이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꼭 말 좀 해줘라. 알겠지? 갑시다. 자, 그걸 떠나서 구조 파악 잘 해보자고. 성공적인 농업 커뮤니티가 could support, 부양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작은 지역에서 누구보다 비교 대상. 역시나 농업에 반드는 수렵 취집. 하지만, 하지만이네. 얘들아. 2번 문장 하지만이야 별표치고 역시 핵심 주제다.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어. 밑줄 쳐볼래? 이 새로운 삶의 방식. 그럼 니네 수렵 채집이랑 농업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새로운 거야? 당연히 농업이 새롭지. 그러니까 이거 농업이라. 포함. 핵심 주제, 농업의 단점. First of all, 무엇보다 주어 길다. 난 이렇게 표시했어. 태풍 가뭄부터 시작해서 기상, 이상, 현상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대참사가 될 수 있어. 누구에게? 농경 그런 사회. 동시에 뭐 하면서? 오로지, 자, 이거 봐봐. 조심해야 돼. 이 리선스가 골칫거리라는 건데, 이게 골칫거리가 마이너스처럼 보이긴 해도, 앞에 뭐랑 비교해보면, 얘랑 비교해봐. 대참사. 대참사랑 비교해보면, 이 골칫거리는 그냥 훨씬 약한 수준인 거야. 누구에게는 그냥 골칫거리 정도밖에 안 돼.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이 태풍이나 기상 이상 현상이 조금의 골칫거리밖에 안 되는데 농업인들에게는 엄청난 대참사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무너진다. 자, 근데 또 레너니까 수렵 채집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최소한의 가벼운 소지품과 함께 이 수렵 채집인들은 꽤나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어디로? 또 다른 지역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데미지가 그리 크지 않은 그렇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맞나? 거기서 또 이제 뭐 과일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동물 잡고 더 중요하게도 자연 환경에 그들이 의존했던 자연 환경에 훨씬 뭐 할 가능성이 적었냐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다고 또 된 비교 대상 어디보다 농작물과 구조들보다 농업 사회가 의존했던 잠깐 봐봐. 니네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농업 사회 자체의 속성이 뭐냐고. 자연재해 일어나면 그냥 다 무너지는 마이너스야. 근데 대인이 있고요. 앞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 대인은 볼 것도 없어. 수렵 채집인들 아니겠냐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농업인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속성 반대니까 이거 뭐 들어가야 돼? 플러스 들어가야겠지. 근데 데미지가 이미 나왔으니까 어휘는 모어가 아니라 레스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휘 문제는 사실 빈칸 문제는 근거 다 명확하게 있단 말이지. 되겠지 얘들아? 6평 때 나오면 맞춰 줘. 6번 문장 replace A with B 그들 자연 환경 뭘로 대체? 인공적인 구조물로 대체를 함으로써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이 대형 누구야? 자신들의 자연 환경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를 한 주인공이 누구냐? 수렵 채집이니까 농업이니까. 이건 농업인이지. 그렇잖아. 농경사의 농업인. 뒤에 나오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스스로를 더 마이너스하게 만들었다. 어디에? 자연재해. 되겠지?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나베돌은 전혀 뭐 아니냐? 전혀 대참사가 아니었던 수렵 채집인들에게 전혀 대참사가 아닌 그런 자연 이벤트가 누구에게는 대참사야 돼? 농부들에게는 대참사다. 되겠나? 됐지? 와, 정리하시고 MVP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체크인데 어법 잠깐만 볼게. 아, 요거 댐셀브스 별표지. 그 어법이 뭐다 포괄한 건데 그 대명사 수일치도 해줘라 이거거든. 그리고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뭐 이것도 내가 지금 비교 때문에 아마 어법 체크한 것 같아. 자, 참고로 평가원에서는 쌤 봐봐. 대명사 수일치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 평가원에서는. 대명사 고를래, 제기대명사 고를래. 요거가 대명사 관련된 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스럽게 하자면은 댐셀브스냐 댐이냐 고르는 건데 결국에는 목적격 보호 마이너스니까 누가 마이너스겠니? 노부들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주어 목적은 똑같으니까는 댐셀브스 쓴 거야. 됐나? 근데 맨 밑에 댐은 댐셀브스 아니지. 주어가 얘잖아. 농부고 얘는.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대명사 관련된 어법 문제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됐나요? 넘깁시다. 마지막 8번. 자, 이러면 이제 평일반과 진도가 딱 맞아. 8번까지 하면. 자, 갑시다. 네, 평일반 학생들도 이거 할 때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 좀 똑같네. 괜찮아. 갈게. 특별한 상황이 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알고 있을 수 있어. 자, 밑줄. dozens of야. dozens of. 수십 가지의 뚜렷한 색깔을 위한 그 단어들 알 수 있을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자, 색깔이 나왔다. 한 유명한 브랜드, 가정용 그 페인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데, 오, 대박이네. 2만 개 이상의 색깔을 가지는데 엄청 많지. 그 상업용 색상 표현. 되겠나? 됐지? 그치? 계속 뭐 한다? 색깔 얘기야, 일단. 자, many of these. 많은 이러한 것들이 라벨이 붙어 있어. 독특한 영어 이름으로 라벨이 붙어 있어. 이제 이름이 나와. 언어가 등장한 거야. 색깔과 뭐 바이올린부터 해서 뭐 이런 색깔까지 하지만 주절 표시에 기본적이지 않은 용어와 그리고 매우 스페셜라이즈드 특별한 어휘 그 페인트 산업의 어휘들 다 허용한 그 구별들은 분사구문이니까 주어 수식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구별이냐면 색상표에서 언어가 만들어내는 그런 구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스몰하다. 자, 뭐와 비교해서는 200만 개가 훌쩍 넘는 구별과 비교해서는 200만 개가 넘는데 어떤 색깔에서가 200만 개가 넘냐면은 인간의 눈이 식별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러한 색깔 구분에 비교해서는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구별이 수가 훨씬 적다. 되겠지? 자, 이제 봐. 다 나왔어, 이제 내용은. 그냥 색깔 내용인데 비교를 한 거야. 인간 언어가 구별하는 색깔과 인간의 그 눈이 구별하는 색깔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지.
누가 더 많이 구별해낼 수 있어? 눈이 훨씬 더 많이 구별해. 언어보다. 언어로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되겠지? 언어로 지정하기. 그래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어휘들에서 전체 목록인 in use는 형용사로 봐. 사용 중인 색깔 용어의 전체 목록인 0.1%도 채 안 돼. 식별 가능한 구별에. 어디에서? 데이디아라는 색깔에서. 즉 인간의 시각 체계가 할 수 있는 색깔에서의 0.1%도 채 안 된다. 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럼 봐봐. 0.1%도 채 안 되는 이 수가 적다라는 것의 주어는 바로 언어 쪽이잖아. 그게 텀에서 나오고. 색깔 용어. 언어가 작은 거. 그다음 일상의 어휘는 완전 일상인 거야.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색깔 이름 있지. 그건 이거 더 심각해. 더 심해. 다 100배 더 적다라는 거야. 것보다. 이때 데스에 쌤이 적어놨지만 0.1%채 안 되는 그 전문 색상 어휘 있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우리의 일상적인 색깔 용어인 거야. 너네 지금 색깔 대보라 하면 많이 될 수 있나?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펄스랑 컬러를 해가지고 막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색깔 되더라고. 아마 니네가 나보다 좀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래 봤자 전문 색상 어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지. 그래서 우리의 지각 경험인 후하지만 대조 앞문장 주어는 우리의 인지, 시각체계, 지각체계. 근데 우리의 언어는 comes nowhere close to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야. 어디에? 그 풍부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언어는. 만약에 네가 된절 생각하면 이거 봐봐. 갑자기 언어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 인지적 경험을 포착하는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 말장난한 거지. 다시 생각하라는 건 잘못된 거야. 되겠나? 그래서 어휘 굿을 쓴 거야. 되겠지? 됐어? 네, 나는 끝. 좋습니다. MVP 어휘빙과 순서 요약 잘 기억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야, 아가들아, 내일은 저기 뭐야 5월 정기고사 친다 내일. 알겠지? 내일 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고생했다. 잘 가. 유진은 5월에 보고 데뷔해. 어. 왜? 한 시간 반에 나보고 따로 공부해도 돼. 한 시간씩 찍어도 돼.